싸우는 심리학 제5부 병든 세상을 변혁하라. 2. 왜 사회주의인가? 인본주의적 사회주의가 대안이다. 프롬은 사회주의가 근본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근본이란 바로 사람이다. 사회주의는 근본적이어야 한다. 근본적이라는 것은 뿌리애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뿌리는 인간이다. 근본적인 사회주의, 사람을 중심에 두는 사회주의를 프롬은 인본주의적 사회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로 명명했다. 그렇다면 프롬이 생각했던 건전한 사회, 인본주의적 사회주의의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는 무엇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된 사회이다. 그러려면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것이니까.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는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본을 지배하고 환경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며 최대 이윤의 욕구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장과 자본의 비인간적 힘의 법칙에 따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계획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는 사회 체제이다. 사람이 경제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가 필수적이다. 계획 경제가 아닐 경우에는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낭비와 혼란이 초래된다. 그 결과 민중은 자연 발생적인 경제 법칙을 통제하지 못하고 목적의식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지도 못한다. 한마디로 계획 경제가 아니고서는 민중이 경제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의 비합리적이고 무계획적인 성격은 사회 그 자체에 계획되고 합의된 노력을 뜻하는 계획 경제로 대치되어야 한다. 사회는 자연을 지배한 것과 같은 합리성으로 사회 문제를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전체가 경제적, 사회적인 힘을 합리적으로 지배하는 계획 경제에서만 개인은 일 속에서 책임감과 함께 창조적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원리를 형식적인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경제적 영역으로 발전시키고 확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국가가 경제계획을 민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세우거나 각각의 산업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게 세운다면 민중은 경제계획의 수행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노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각각의 경제 단위에 있는 민중들이 자기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인답게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여러 단위들의 계획을 종합해서 국가가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조건을 확립하는 데 가장 큰 난관의 하나가 계획 경제와 각 개인의 적극적인 협동과의 모순 속에 있음은 분명하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계획이 아래로부터의 적극적인 참여와 융합하지 않는 한, 그리고 사회적인 삶의 흐름이 아래로부터 위로 끊임없이 흐르지 않는 한, 계획 경제는 다시 민중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조정으로 바뀔 것이다. 집중과 분산의 결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의 중심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민중은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의 주인이 되어야만 그들의 노동이 즐거운 것이 되고 창조성이 크게 발양될 수 있다. 이것에 성공하면 사회주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와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비록 그 차이가 크지는 않더라도 직업에 따른 소득 격차는 있다. 그러나 직업에 따른 차별이나 무시는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돈이나 사회적 위신이 아닌 본인의 능력이나 적성을 최우선시할 것이므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변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측면만 없다면 택시 운전사 직업을 좋아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측면만 없다면 어떤 종류의 노동도 어떤 형태의 인격을 지닌 인간에게는 매력적인 일이 될 것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면 사람 중심적인 철학과 가치를 최우선시해야 하고 사람 중심적인 발전 노선을 확립해 그에 따라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민주사회주의는 모름지기 사회 문제의 인간적 측면으로 돌아가 거기에 힘을 집중시켜야 하며 자본주의 비판에 있어서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인간적 속성과 인간의 정신 및 영혼에 대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관점에 입각해야 한다. 사회주의의 모든 전망을 반드시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는 또한 모든 사람이 충분히 개성화된 사회이다. 흥미롭게도 프롬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아니고 경영과 결정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식적인 소유권이 아니라 민중이 경영과 결정의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과거의 구소련은 대부분의 산업이 국유화되었고 국가는 민중의 국가임을 자처했다. 형식적으로는 국가는 민중은 사업의 등식이 성립하므로 민중이 기업의 주인인 셈이다. 하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구소련의 민중은 국영기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임금 노예였다. 이것은 제도나 소유 형태의 변화만으로는 민중이 주인이 되지 못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민중이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데 있다. 프롬이 형식적인 소유권보다는 경영과 결정에 대한 참여 여부를 더 중시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는 또한 집단 예술이 꼽히는 사회이다. 프롬은 사람에게 집단 예술과 의식을 필요로 하는 욕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모든 형태의 예술적 표현은 사람의 인간적인 발전에 매우 필요하다.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예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본주의적 사회주의의 예술이란 어떤 것일까?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철저한 개인주의적 예술과는 대비되는 집단 예술이다. 현대적 의미의 예술은 그 생산비 소비에 있어서 개인주의적이다. 집단 예술은 공유하는 것으로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의의 있고 풍부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남과 함께 공감하도록 해준다. 그것은 생활에 부과된 개인적인 여가가 아니라 절대 불가결한 생활의 일부다. 사회주의 사회의 예술이 집단 예술인 것은 그 사회가 공동체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사회라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오직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건강한 공동체주의가 가능하다. 사회주의의 목표는 각 개인의 완전한 발전이 전체 구성원의 완전한 발현 조건이 되는 그러한 관계의 성립에 있다. 는 프롬의 말처럼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란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에는 지배 계급도 없고 착취 계급도 없다. 개인은 모두를 위해 주고 모두는 개인을 위해 준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대하며 공동체를 개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다. 사실 개인의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과 일치할 경우 개인들이 공동체를 더 중시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개인은 나 하나지만 공동체는 우리 모두이므로 개인은 자발적으로 또 목적의식적으로 공동체를 중심에 두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완전히 합치되지 않는 사회에서도 공동체를 개인보다 더 중시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고 그들은 예외 없이 민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윤동주 시인, 김구 선생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일치하는 사회주의 사회가 되어야만 비로소 전면화되고 보편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예술 역시 집단 예술이 되는 것이다. 집단 예술이 있다는 것은 곧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고 연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개인 이기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원해도 집단 예술이 출현하기가 어렵다. 물론 한국의 1980년대 운동권 예술이 보여주듯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간혹 집단 예술이 창조되기도 하지만 변혁이 성공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도 전면화되지도 못한다. 이런 점에서 집단 예술이 없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이고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낙후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우리에게 전체의 인격을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없고 공통된 예술과 의식도 없다면 거의 문맹이 없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등교육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는 사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직도 진정한 축제가 있고 공통된 예술적 표현을 공유하는 원시적인 촌락이야말로 우리의 문화보다 문화적으로 더욱 진보적이고 정신적으로도 더욱 건전한 것이다. 원시 촌락이 오늘날의 사회보다 정신적 문화적으로 더 진보적이라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들지만 혼자서만 노는 현대인보다 같이 모여 노는 원시인이 정신적으로 더 건전하다는 주장에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다. 혼자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는 게 인간 본성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프롬은 인본주의적 사회주의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집단 예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그가 정신혁명을 중시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신혁명이란 사람을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반드시 문화혁명이나 예술혁명 등을 포함하기 마련이다.
예술혁명이나 문화혁명에 성공하면 사람은 한층 성장하지만 그것에 실패하면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문화대 혁명 실패가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에 끼친 해독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건전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고찰하는 경우 우리는 비교권적인 바탕 위에 선 집단 예술과 의식을 창조해야 할 필요성이 적어도 문자 해독 및 고등교육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조로적인 사회를 공동체적인 사회로 전환시키는 것은 함께 노래하고 함께 걷고 함께 춤추고 함께 찬탄하는 공유의 기회를 다시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집단 예술의 창조는 공동체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본주의 나라들의 반혁명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민중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훌륭한 예술이 없다면 그들은 그 허전함과 공백을 자본주의 나라의 예술을 통해 메우려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이 그런 빈틈을 놓칠 리 없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의 붕괴가 항상 자본주의 문화의 침투에 의해 촉진되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인본주의적 사회주의 사회에서 집단 예술의 주인은 민중이다. 즉 집단 예술을 창조하는 주체도 민중이고 그것을 향유하는 주체도 민중인 것이다. 민중을 집단 예술의 주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과정에서 창조적인 기회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모든 민중이 한두 가지 악기는 다룰 줄 알고 예술을 창작하고 즐길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장, 학교, 소규모 정치 토론 집단, 그리고 불악에서의 온갖 형태의 공동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공장, 농촌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민중이 자발적으로 또 즐겁게 예술 활동을 해야 전 민중의 예술적 소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 훌륭한 예술가도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다.